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이후에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의 메시지를 정리해보고 아울러 현재 가장 중요한 KYC 진행 상황과 변화 상황도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오피셜한 내용보다는 트위터나 SNS를 통하여 진행되는 상황 위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100% 정확한 정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파이오니어 입장보다는 더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해석해보면서 함께 알아보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파이 KYC 진행 상황과 파이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 중인 커뮤니티 빌딩 상황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파이 합의 가격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라도 피드백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파이 코어 팀은 앱 배경화면에 파이 SNS 계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코어 팀이 전달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파이를 사칭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파이 코어 팀이 진행한 트위터 설문조사에서는 약 38,6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개인별 레퍼럴 팀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설문인데 약 41.9%의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5명 이하의 레퍼럴 팀을 구성하고 채굴하고 계시고 78% 이하가 약 20명 이하의 채굴팀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 나의 채굴팀이 10명 이상을 갖고 계신다면 상위 20% 이상의 채굴자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채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들어서 새로운 락업 보상 공식이 발표된 후에 처음으로 파이코어 팀이 메인넷 메뉴를 통해서 락업 보너스 상향 조정이 가능하니 가급적 높은 비율로 락업을 진행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비율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독려 중입니다. 또한 파이 커뮤니티 모든 멤버들이 활발한 파이 아트 제작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또한 계속 참여하고 배포하면서 파이 채굴팀 간의 커뮤니티를 확장하도록 더욱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 KYC 진행 상황입니다. 첫 번째, 기존 요티 앱을 통해서 진행한 파이오니어들 역시 새롭게 파이 자체 개발 KYC 앱을 통해서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잘 아시듯이 파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도에 두 차례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파이데이 때 파이 코어팀의 비용으로 요티 앱을 통해서 약 20만 명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분들 모두 이번에 다시 KYC 자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파이 KYC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현재 파이의 지갑이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별도의 다른 지원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파이 KYC 진행 가운데 로스앤달이라고 하는 아이디의 파이오니어는 본인이 벌써 약 10,000명 이상의 KYC를 밸리데이터로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사인 검증이 아니라 6명의 밸리데이터가 한 사람의 KYC를 검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해당 체크사항으로는 채굴 아이디, 이름, 사진, 현장 촬영 모션 비디오나 주소 등 다양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부분 KYC를 진행하실 텐데 해당 아이디에는 주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카드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를 잘 기입하셔야 하고 여권의 경우에는 모두 영문으로만 작성하셔야 되고 주소 역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국적의 교포의 경우엔 여권에는 주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지역의 주소로 가입하면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KYC 진행도 이젠 한국어로 번역본이 확실히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언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4월 이후에 파이 커뮤니티 빌딩 관련 뉴스들입니다. 베트남 지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지역별 커뮤니티 간의 미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파이 커뮤니티에서 노드 수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이 향후 파이의 동남아 중심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베트남 호치민시 지역에서 파이 거래 가격을 약 1,000불 기준으로 합의해서 진행한다는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시 파이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파이 커뮤니티인데 몇 개월 사이 한국도 파이를 통해서 결제하겠다고 하는 스토어들이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파이 지도 맵을 이렇게 멋지게 제작하고 계시는 파이오니어 분이 대단하십니다. 꼭 참조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동남아 지역의 커뮤니티 빌딩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트리니티 프로젝트 그룹은 본인들의 에코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자체 TPG 토큰 발행을 선언했는데요. 이들은 향후 파이 메인넷이 오픈되면 익스프레스 파이몰이나 파이 ORG 등을 파이와 연결시키고 일종의 파이의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자체 생태계 구축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파이 기반 첫 번째 브릿지 토큰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ERC20 기반 토큰을 통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을 통해서 성장한 것과 같은 형태의 파이 생태계도 다시 한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 허브 그룹 역시 파이 앱이 파이 생태계에 성공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자체 회의를 갖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파이 네트워크 뉴스가 트위터에서 전한 파이 합의 가격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현재 파이 커뮤니티들이 100불, 314불 혹은 1000불이라고 지정하는 파이 합의 가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하면서 이 합의 가격은 달러와 교환이 금지되어 있는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파이를 통한 실물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될 뿐이지 실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으로 계속 파이를 사줄 사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과다하게 높은 파이 합의 가격은 가능하지도 않을 전망이고 파이가 오픈 메인네트에 이것을 빨리 현금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용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의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해당 가격으로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받고 상품을 공급해줄 공급상이나 공급망이 존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한정된 몇 개의 앱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견 파이오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이 충분히 가질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저의 파이의 합의 가격 314불이 실제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컨텐츠에서 보셨듯이 단순히 파이오니어들의 열망만으로는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망 체인 가동이 가능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간과하는 것은 파이 커뮤니티가 단순히 자생적으로만 성장하고 기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이 채굴자가 상품 공급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파이 커뮤니티 내의 열망과 결속력에 의해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격 형성이 결국 이렇게 수립된 파이 가치를 실현해줄 통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안정적인 파이 공급망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엔 파이 코어 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반드시 그 역할이 오픈 메인넷 이후에는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파이 코어 팀은 파이 재단을 설립하였고 그들에겐 마케팅 물량과 유동성을 지원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합의 가격에 의해서 형성된 파이 가치가 실현될 것이고 이 실현은 달러나 타 암호화폐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환 기능을 믿는다면 합의 가격이 전혀 의미 없다거나 허황된 가치가 아닌 신뢰를 강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치는 바로 이 노드 간의 강력한 신뢰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저장 가치를 갖게 되는 과정과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각종 앱 생태계를 석권을 통해서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을 믿는다면 파이는 지금 그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갖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오픈 메인넷 이후에 파이 플랫폼이 대형의 바이어 셀러 그룹이 등장하면 그때 비로소 파이의 가치는 큰 폭으로 도약하는 다음 단계의 성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단계의 핵심은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